예, 안녕하십니까. 문재인 정권, 여권이 청와대 민정수석인 신현수 파동 이후에 지난 2, 3일 동안 빠르게 분열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 같은 문재인 정권 내부의 균열, 분열은 상당 기간 계속될 수밖에 없는 성질의 것이다. 전쟁터는 검찰입니다. 검찰 인사를 놓고 신현수와 박범계가 충돌을 한 이후에 이제 그 전쟁터가 이번에는 검찰 해체라고 하죠. 검찰에 있어서 수사권을 완전히 뺏는 수사청 설립을 한다 하는 방안, 그 법안을 놓고 이제 또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 강성파, 강경파와 온건파의 대결, 이렇게 볼 수 있을 텐데, 다 친문입니다. 근데 이제 친문 중에서 조국, 추미애, 그 다음 최강욱이라든지 또 황운하 같은 이런 부류가 있고, 또 친문 가운데서도 온건파 부류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이 달라지는 부분들입니다. 이 검찰 해체를 놓고 이것을 어떻게 처리할 거냐, 속도 조절론 이런까지 나오고 거기에 반발을 하면서 분열되는 모습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먼저 확인해야 될 말이 문재인 대통령의 의중입니다. 이 검찰 해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직접 밝힌 적은 없지만, 박범계가 지난 22일 국회 법사위에 나와서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밝혔습니다. 하나는 올해 초 시작이 된 검찰과 경찰의 그 수사권 조정이 안착이 되어야 한다. 그 다음, 이 검찰 수사청 설립이 된다 하더라도 이 검찰의 수사 능력은 지켜져야 한다. 이 두 가지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이게 속도 조절론으로 해석이 됐죠. 속도 조절론으로 해석을 할 수밖에 없는 대목이지 않습니까? 지금 올 1월부터 이제 시작이 된 검찰, 경찰 수사권 분리도 지금 정착이 안 된 마당에 또 수사청을 만들게 되면 이 검찰의 수사 능력이 현저히 떨어질 것이라는 이 우려를 했기 때문에 이 많은 준비가 필요하다라는 걸 지적을 한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 조절론을 얘기한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정면으로 반발을 하고 나섰습니다. 먼저 어제는 황운하, 최강욱 등이 주축이 된 그 공청회를 열었죠. 검찰 해체에 대한 것입니다. 앞으로 더 속도를 더 빨리 하자. 최소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는 수사청이 설립이 될 수 있어야 한다. 지금 민주당의 지도부도 친문 강성파들, 강경파들에게 끌려가서 이제 다음 달 초까지는 이 수사청 설립 법안을 내고 6월까지는 이거 통과시키겠다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그렇게 해야 내년 1월부터는 아마 수사청이 가동이 되는 그런 지금 가장 빠른 시나리오를 보고 있다. 이 민주당 지도부도 끌려다니고 있다. 이런 거고, 박범계도 민주당의 그 방침에 자기도 일단 동조한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거 지금 문재인 뜻과는 좀 다를 수가 있는 건데, 결이. 그 이야기를 하자면 이런 겁니다. 박범계가 법사위에서 질문이 있었긴 했지만 왜 문재인 대통령이 이 검찰 개혁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밝힌 이유는 뭘까? 박범계가 거기에 동의하지 않기 때문이죠.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애매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검찰 인사, 두 번의 검찰 인사에서 박범계는 처음 고검장 인사에서는 자기 뜻대로 밀어붙였는데, 신현수 파동이 일어나면서 중간 간부 인사에서는 완전히 막힌 건 아니고 절반 정도는 막힌 것이죠. 현재 권력형 비리하고 수사를 하고 있는 그 수사팀은 손을 대지를 못한 겁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라고 봐야 하겠죠. 이렇게 후퇴를 하게 됐는데, 거기에 대한 불만을 직접 표출할 수는 없으니까 또 여기에 이어서 검찰 해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인사에 대한 불만까지를 다 엮어서 얘기를 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은 약간의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이다라는 걸 지금 국회 법사위에서 밝힌 겁니다. 그것도 공개적으로. 그러자 이제 어제 많은 지금 여권에서 소위 도둑놈들이 경찰을 없애려고 한다, 도둑놈들이 오히려 검찰을 없애려고 한다, 이런 소리를 듣는 사람들이죠. 그 황운하, 최강욱, 소위 조국, 추미애에 이어진 것 같은 우리 편이다라고 보면 되는 거죠. 그 사람들이 지금 검찰에 재판 중이거나 검찰에 수사를 받아야 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나서서 이제
이 대통령은, 이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건 그겁니다. 대통령의 그 말이, 박범계가 전한 그 말이 속도 조절로는 꼭 아니다. 검찰의 수사 능력이 지켜지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 기소 분리가 정착이 된다면 뭐 빨리 해서 문제가 없는 것 아니냐. 그게 왜 꼭 속도 조절론이냐. 이렇게 이제 살짝 왜곡을 하면서 자기들의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당장 이제 대통령을 들이받는 것이냐. 대통령이 그 입장을 박범계를 통해서 말한지 밝힌지 하루 만에 이렇게 대통령에게 정면 항명하는 것이냐,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오늘 아침에 또 민주당의 대변인을 통해서 민주당이 당청 간의 갈등이 있는 것은 아니다. 검찰 개혁에는 똑같은 입장이다. 뭐 이렇게 또 서둘러 진화를 하는 모습입니다. 거기에 더 또 불을 끼얹은 것이, 조국은 뭐 계속 SNS를 통해서 지금 뭐 검찰 개혁의 마무리라면서 검찰 해체를 빨리 추진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죠. 그 다음 거기에 이어서 추미애도 오늘 속도 조절이 웬 말이냐. 지금 60년 전에 이미 이루어졌어야 될 수사 기소권 분리가 이제 와서 하는 것인데 이게 속도 조절론이 왜 나와야 하느냐라고 겉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정면으로 받아치는, 정면으로 항명하는 이런 추미애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검찰 인사와 검찰 해체를 놓고 여권 내부에 강경파와 온건파가 맞부딪히고 있는 겁니다. 강경파는 지금 겉으로는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모양새까지 보이면서, 또는 당청이 지금 갈등을 일으키는 모습까지를 감수하면서 이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검찰 해체를 빨리 마무리 짓겠다,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친문 온건파도 많이 있습니다. 여권에, 민주당에도. 이 온건파들의 주장은 지금 이렇게 이게 서두를 문제가 아니다. 지금 검찰 인사나 앞으로의 검찰, 대검찰 관계에 있어서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말 이제 검찰을 뭐 안고 가겠다, 협력적인 관계로 가겠다, 윤석열을 안고 가겠다라고 밝힌 만큼 그렇게 밝힌 이유가 있다. 왜냐하면 추미애를 통해서 조국, 그 전에 조국, 그 이어지는 윤석열과 대립각을 세웠지만 윤석열 오히려 더 피해만 입었다. 문정권이 윤석열을 어떻게 하지도 못하고 오히려 지금 윤석열 검찰은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를 더 가열차게 추진하고 있는 것 아니냐. 지금 국민들에게 검찰을 없애고 수사청을 만드는 이것이 국민들에게 설득력이 있겠느냐. 이 보복하는, 화풀이하는 것밖에 안 되게 보이는 부분도 있다. 이게 지금 온건파들의 생각입니다. 민주당에. 온건파도 굉장히, 온건파가 오히려 지금 강경파보다 더 숫자는 많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런 온건파들의 주장은 지금은 선거도 걸려있고 이런 대목에서 이것을 너무 서둘러 추진하면 국민 여론만 나빠지고 오히려 또 검찰만 자극하게 된다. 윤석열 검찰을 자극해서 현재 이 상황에서 유리할 것이 없다. 이런 입장이거든요. 이번 신현수 파동에서 잘 보시면 굉장히 주목해야 될 만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와 조남관 대검 차장입니다. 조남관 대검 차장이 검찰 중간 간부 인사를 위한 그 검찰 인사위원회가 열리는 그 자리를 들어가면서 기자들에게 공개적으로 핀셋 인사는 안 된다. 지금 현재 뭐 여러 가지 수사를 하고 있는 수사팀을 해체하는 것은 안 된다. 손대서는 안 된다. 이같이 법무부 인사안에 대해서 반발을 했다. 이건 이례적인 일이고 거의 찾아볼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윤석열 총장이 그냥 있지 않겠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앞으로 흘러가는 이런 검찰 인사에서부터 뭐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또 검찰 해체, 이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적절한 목소리를 내겠다라는 시그널로 받아들여야 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조남관 차장이 이례적으로 공개적으로 법무부의 검찰 인사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는 입장을 밝혔다는 것. 윤석열 징계가 실패한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뭐 검찰과 협력적 관계로 가겠다, 그 이후에 침묵을 지키고 있던 윤석열 총장이 조남관 차장을 통해서 처음으로 자기의 뜻을 밝힌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 이래 보입니다. 그 뜻을 밝히고 신현수 파동이 있고 해서, 그러니까 검찰 중간 간부 인사에서는 이제 윤석열 검찰이 자신의 뜻을 절반 정도는 관철시킨 것이거든요. 이렇게 신현수 파동이 있고 윤석열
그 인사가 절반 정도는 윤석열의 의도가 통과가 되자 이제 받아들여지자 지금 강경파들은 급해진 겁니다. 마음이. 이러다가는 잘못하면 이 검찰 해체, 윤석열 검찰 죽이기가 실패할 수도 있다. 다 무너질 수 있다. 여기서 다 잡아야 한다. 이런 생각을 한 것이고, 박범계도 지금 그 문재인 대통령의 뜻이라면서 그 이야기를 굳이 자세하게 설명한 이유는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당청 협의회에 와서 당의 입장에 자기가 동조한다라고 밝힌 이유는 사실상 겉으로 보면 문재인 대통령에게 항명하는 모양새입니다. 근데 이렇게 한 이유는 지금 이 강경파들이 박범계가 언제나 이야기하죠. 자, 우리 편. 그 자기 편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여기에서 물러서면 검찰개혁은 자기들이 말하는 검찰개혁은 불가능해진다. 마무리가 되지 못한다. 이런 판단을 해서 지금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이래 보입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생각입니다. 지금 강경파, 온건파가 또렷이 이제 나뉘어지면서 거의 뭐 대통령에게 항명한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당청 갈등이 생긴다는 얘기도 나오고 지금 온건파 쪽에서는 이러다가는 선거 다 망칠 수가 있다. 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 온건파들의 제가 보기에는 다수라고 보이는 이 온건파들의 움직임이 구체화되지는 않고 있지만 물밑이지만 각종 회의를 통해서는 이런 얘기들을 거침없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 신현수 파동에서도 드러났듯이 문재인 대통령의 뜻은 겉으로는 윤석열과 협력적인 관계로 검찰과 그렇게 가져가자고 하지만 속뜻은 이 권력형 비리에 대한 수사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강경파 쪽에 기울어 있다.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신현수 파동 때 대통령 패싱 이야기가 나왔는데도 그걸 지금 덮고 넘어가는 거라든지 또 박범계가 뭐 여러 가지 자기 나름대로 자기 정치를 하고 있는데도 문 대통령이 그것을 묵인해 주고 있다라든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들 입을 통해서 이제 나오고 있는 것들은 문재인 대통령은 강경파의 입장을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약간 기울어져 있다. 그 당시에 박범계의 손도 들어줬고 하지만 검찰과 협력 관계로 가져가지 않으면 이게 굉장히 위험해질 수 있고 굉장한 위험 요인이 있고 윤석열이 이번에 조남관을 통해서 밝혔듯이 윤석열도 절대 그냥 있지 않겠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 좀 검찰을 없애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이 잘못하면 마지막 검찰총장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냥 있지 않는 것이 부담이다. 국민 여론도 부담이다. 또 온건파들의 민주당, 여당 내의 온건파들의 주장도 계속 대통령은 듣고 있다. 그래서 대통령은 애매한 입장이지만 그래도 강경파들을 쳐다보고는 있다. 이렇게 보이는 것을 강경파들도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게 지금 항명이냐, 뭐 갈등이냐, 이렇게 볼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금 국면, 이 권력 전체를 놓고 내부 노선 투쟁이 벌어졌다. 그 끝에는 이제 권력 투쟁이 기다리고 있는 거고, 이 암투들이 벌어졌다. 누가 주도권을 쥐느냐? 이 싸움이 지금 벌어져 있다. 이게 지금 검찰 해체 부분까지 연결되어 있고, 권력형 비리 수사까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화될 것이다. 이제 정권 말기에 갈수록 더 심각해질 것이다. 이런 측면에서 한번 쳐다보는 것이 적합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입니다. 여권 내 분열이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의 애매한 입장으로 생겼느냐 그거라고 보기보다는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비리 의혹에 대한 부분들 문정권 내부에 문재인 대통령이 갖고 있는 그 한계 국정 운영 능력 그 부분 때문에 생기고 있는 것이다. 숙명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고맙습니다.